안녕하세요. 저는 남쌤 예약학원의 남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예약하신 분 더 계시는데 지금 급하게 아기 열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머님은 어제 독감 진단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래도 열은 많이 안 나시는데 그래도 좀 민폐인 것 같아서 못 오시겠다고 연락 오셔서 저 이렇게 되는 이제 VIP 프라이빗하게 우리끼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대1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3달 동안 한 분당 3시간씩 한 적도 있고 두 분 뭐 한 분당 2시간씩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담회는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저희 본의 아니게 프라이빗하게 시작 전에 한번 제가 질문 간단하게 드릴 게 있는데 혹시 예비 초입이시고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시면 이때 문의가 제일 많이 오긴 하거든요. 예비 초1이 첫째이시고 아까 말씀도 드렸고 혹시 지금 첫째신지 첫째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 세아 어머니시네요. 네. 그래서 그 세아가 혹시 첫째인가요? 네, 첫째. 첫째.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린 건 사실은 지금 뭐 거짓 애들이 다 첫째고 동생도 혹시 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첫째고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했거든요. 네. 첫째든 둘째든 사실은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간다 하면 어머님 경험을 해보셨고 어떠세요? 가셨어요. 처음 딱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우리 첫째인데 초등학교 들어간다. 걱정되고 약간 두근거리고 약간 설레고 언제 얘네들이 이렇게 컸지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이제 1학년 지났고 3학년 되잖아요. 어떠세요?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해야 될 나이인데. 저희는 거의 학습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냥 네. 아이가 하는 대로 하고 있고 운동만 해주고 있는데 너무 이제 걱정이 앞서고 있죠.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지.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거 있어요. 1학년이어서 걱정, 2학년이어서 걱정, 3학년이어서 걱정, 고등학교 때 걱정 안 될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여서 걱정. 그럼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가도 걱정. 근데 이제 부모님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늘 옆에서 멘토, 컨설팅 역할을 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인 거예요. 나이가 뭐 어리든 많든.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1대1 간담회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들이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까지 대동해서 같이 오신 분도 많았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러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이 가방 사셨어요? 딱 그랬거든요. 그때는 2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신 거예요. 근데 가방을 메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방 아시죠?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 뒷모습 보고 아버님이 막 우셨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결혼식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엄청 우세요 엄마들이. 그때부터 엄마들 막 긴장해요. 우리 애 교실 못 찾아가면 어떡해.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교실을 못 찾아서 다시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는 안 데려다 주셨어요. 알았어. 초등학교가 걸어서 10분이 넘었는데도 그냥 가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봐. 그래서 진짜 경비 아저씨 붙잡고 저 어디로 가면 돼요? 이랬거든요. 그 경비 아저씨가 너가 몇 반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름표 있었잖아요. 1학년 2반. 그래서 데려다 주셨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걱정과 우려와 그리고 설렘 그럼 뭐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아마 여기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진행된 순간에 어떤 걱정은 어떻게 해결될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근데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기예요. 옆집 엄마 이야기는 잊으세요. 왜 그러냐면 불안하거든요. 지금 심리가.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근데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 유무 없이 가까운 곳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저를 이용하세요. 상담하시고 찾아오시고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시면 우리 학원 안 다니니까 안 해줘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도 그렇고 이제 3학년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인 학습을 할 텐데 먼저 시작 전에 앞서서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이 공부하자 하면 처음에 어떤 거 하세요? 학습지 계약하시나요? 애 손잡고 가서 서점 가갖고 문제집부터 잡으시나요? 보통 그러거든요. 두 분은 웃으셨는데 그 경험 있으신 거죠? 그게 바로 건강하지 않은 교육의 첫걸음인 거예요. 이 아이의 첫 걸음이 그 걸음에서 오는 울림이 이 아이의 6년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중등, 고등, 어디까지? 성인이 돼서까지. 이 첫 걸음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어머님들이 항상 그래서 첫 영어학원을 보내려 하는데 막막하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비벼보시고 결론이 안 서요. 원장님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진짜 그런 거 말씀하시고 어제도 되게 여기 꽉 찼거든요. 근데 저희 카카오 채널로 다 질문을 여기 1시 반까지 얘기했거든요. 10시 시작했는데 1시 반에 끝났어요. 근데 저는 1시간 20분 정도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질문.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깊은 대화는 카카오 채널에서 할게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많이 결론은 그거예요. 첫 영어학원을 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좋으냐 결국은 많은 고민이 있으신 거죠. 네. 근데 그 첫걸음이 그 울림이 이 아이에게 건강하지 않는 교육관을 줄 수도 있고 이 아이에게 건강한 교육관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초중고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일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초등일까요? 저는 초등이에요. 고등보다도 더 중요한 건 초등이에요. 왜냐? 저희 어머님들도 경험하실걸요? 지금 있는 이런 습관, 성격 모든 것들이 초등 때 한번 정해지지 않았나요? 네, 저는 성격이 어느 정도 내성적이었냐면요. 사람의 눈을 보지 못했었어요. 5학년 때까지도.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5학년 때 딱 4월 2일 날 교실에 딱 드르륵 하고서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남자애가 딱딱딱 저한테 오더니 남효정 나랑 4년째 같은 거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걔를 처음 봤거든요. 네. 4년 동안 같은 반인 남자애를 처음 봤어요. 놀래가지고 뭐지? 왜냐하면 제 성격이 앞에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니까 걔하고 짝꿍 정도? 그 짝꿍 팔 정도밖에 제 시선은 딱 거기서 머물고 있고 진짜 많이 알아야 짝꿍 얼굴 앞에 있는 여자애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 몇 명? 네, 그런 정도로 정말 내성적이었는데 5학년, 6학년 거쳤을 때 그때 제 인생 전환기가 그때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가 제일 중요하다. 이 아이의 좋은 건강한 습관은 학습 습관,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학원은 그걸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최적의 학습 재료, 즉 교재, 교과서를 가장 효과적인 필기 방법으로 아이들의 자세를 잡거든요. 그거는 뭐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아니라 이 학원을 다니는 첫날부터 저는 자세를 잡아요. 다리 떨지 마, 집중, 항상 손가락은 책 글씨를 가리키면서 이거를 심어줘요. 이때부터 해야지 하는 순간 안 돼요. 왜? 그때도 안 했던 아이가 그때 가서 갑자기 뿅 어머니 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던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주체로서 학습 주체로서 나아가게 하거든요. 제가 독립을 시켜요. 학습적으로. 맨 처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치만 점점점 제 손을 떼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저희 요번 설명회는요. 저희 학원 커리큘럼 소개한 게 아니에요. 6학년 동안 1학년 때 시작해서 그 어느 단계를 가고 어디 포커싱을 해야지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한 교육 습관을 들이는지 생활 습관을 들이는지에 대한 제가 그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그 정보에 대한 예시가 우리 학원 아이들의 생활일 거예요. 그 예시로서 저희 학원에서 하는 뭐 프린트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거를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그것을 다른 학원을 다녔을 때 적용해 보시면 돼요. 또는 집에서 하는 것들과 매칭해 보시면 돼요. 집에서 저거 써먹을 수 있겠다. 아니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거를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두시고요. 커리큘럼 소개는 저희가 추후에 예비 초1반 학점, 예비 초3 학점 받은 학부모님만 모시고 저희 커리큘럼을 소개를 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때
관찰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과 어머님, 부모님의 성향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학원 신념은요, 뭐냐면 이상론 배제.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학원 많이 알아보실 때 이러죠. 파닉스 8개월 완성. 0.1%의 실력을 보장합니다. 뭐 100% 문법 2개월 완성. 저희는 그런 걸 절대 걸지 않아요. 왜? 아이들마다 속도가 너무 다르고 호불호도 요즘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근데 자존감은 바닥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요즘은 아이가 귀하잖아요. 한둘이면 칭찬 엄청 받고 자라거든요. 우리 최고 최고. 근데 이 아이들이요 되게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하지 말라 그래. 교육학에서는. 왜냐면 나가면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초3도 분위기 완전 달라지거든요. 근데 경쟁 속에서 그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중에 여기 지금 주한초 엄청 많아져 아이들. 그 상황에서 항상 내가 주인공이고 모든 칭찬은 내가 다 받았는데 이제는 그 포커싱이 다른 아이한테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울어요. 이름만 불러도 우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칭찬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실패도 있고 너가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그 틀렸어라고 하는 순간 엥 하는 애가 있어요. 왜? 자기 틀려보지 않았고 자기 고집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서 남의 얘기를 들어보고 경청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점점 아이 중심으로 가지만 고집은 세진데 자존감은 바닥인 상태가 되죠. 근데 그 자존감은 결국 자신이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문 배제를 하지 않아요. 왜냐? 이 아이들에게 100%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려운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쉽게 나가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상태가 되냐? 자기가 칭찬을 받았을 때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걸 자꾸 풀어요. 어려운 거 나오면 별표. 3학년이니까 이제 학습을 시키셔서 공감하실 거예요. 어려운 건 피하게 돼요. 칭찬받는 일만 골라서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이상론적인 뭐 100% 완성, 다 맞아야 돼 이런 거는 저는 지향하고 있고요. 어려움과 힘듦의 수용 이거는 당연히 학습은 항상 훈련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공부는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 어렵죠. 하기 싫죠. 당연해요. 가끔 좋아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던 거예요. 좋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공부는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저는 계속 얘한테 말하고 그때 내가 옆에 있으니 괜찮아.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선생님하고 동반자로서 너의 파트너는 나니까 너가 힘든 건 나한테 말해. 어머님들도 만약에 다니시게 되면요. 아이를 잘 관찰해 주시고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를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지 참고 있다가 제가 연락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바로. 저 하루하루 일과 끝나면요. 톡이요. 거의 99개예요. 그 중에 숙제도 있지만 숙제 영상도 있는데 숙제 영상은 뭐 밴드로 올리기도 하고 하지만 카톡으로 오는 애들도 있어요. 집중 케어 관리 받는 애들은. 근데 그 중에 어머님들의 그 일기처럼 뭐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제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바로 트레이닝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멘탈적으로 건강하고 어머님들도 속풀이 안 하니까 아래 안 하시니까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자주 연락 주시는 거 눈치 보지 마시고 항상 연락 주시고요. 최대 훈련 효과 추구가 뭐냐면요. 저는 항상 최대 효율성을 따져요. 이 아이 그래서 아이들의 그 심리 테스트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이 아이 성향을 정확히 알면 그걸 파고들면 되거든요. 약한 부분은 강하게, 잘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만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은 오히려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거는 놔둬도 잘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보조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 훈련 효과, 즉 100%될 수도 있지만 이 아이 최대 효율을 끌어올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아이는 똑같은 걸 가르쳐도 한 번 알아듣고 바로바로 하는 애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좀 오래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너는 대신 남들보다 탄탄하게 가고 있어. 중학교 2학년인데 많이 틀려요. 사실 똑같이 개념 문제 풀려도 많이 틀리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이런 거 죄송해요.
오답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막 퇴근 못하고 옆에서 설명해주고 보강 잡아주고 하니까 한 번 남자애 중2 남자예요. 중2병 남자애들 입에서 이 말이 나올까 봐요. 사랑해요라고 만큼 애들이 어려운 말이 죄송해요 뭐 이런 말이거든요. 저한테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음료수 사오는데 아이고 사오지 말고 너 먹어. 너 먹고 왜 뭐가 죄송해 안 됐지? 저 때문에 맨날 선생님 보강하고 힘들잖아요. 늦게 끝나고. 야 너가 제일 우리 학원에서 이 학원비를 알뜰하게 쓰고 가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너 다른 학원에서 혼났니? 혼난대. 그리고 교실에 혼자 풀고 다 마실 때까지 못 나와 이런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게 자체가 아이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시야에 보이는 곳에 둬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옆에서 설명해주고 공부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다시 설명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외롭다는 생각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애들은 일찍 와요. 오히려 일찍 와서 막 자습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다른 애들은 배우고 끝이야. 그리고 빠릿빠릿한 애들은 너가 봤을 때 부럽지. 걔네들은 뒤돌으면 까먹는다. 빨리빨리 배워서. 근데 너는 천천히 단단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꺼워져. 그래서 탄탄히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만큼 많이 질문하고 하는 애들은 제가 그러죠. 못 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 아는 거 같지? 다 몰라. 왜냐 제가 앞에서 너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너만 못해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각자 다 잘한 줄 알아요. 네. 근데 그 속사정은 저는 1대1로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확률적 성공 같은 거예요. 저는 아이의 최대치를 끌어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0%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뭐 어느 정도 효율을 내겠다라는 보장은 못하지만 이 아이에게 다른 어느 학원보다는 다른 기관보다는 정말 탄탄하게 밟고 가게 그리고 이 아이를 진짜 성격이나 성향까지 완전히 반납시키는 그런 데에는 좀 시간이 공이 많이 들리죠. 그래서 꾸준히 어머님, 아버님, 저 그리고 아이가 하나가 돼요. 같이. 근데 아이에게 훈계식이 아니라 왜 못해? 왜 안 했어? 이거보다는 관찰. 제가 그러거든. 상담할 때 얘가 꾸준히 하다가 뭐가 안 됐네. 그럼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 항상 원인이 있어요. 예. 무기력해? 무기력한 걸 탓하는 어머님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5학년인데 그냥 집에서 시체처럼 뻗어 있대요. 근데 이제 6학년 되고 중학교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길래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우리하고 등록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그분은 등록하려고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아이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얘가 무기력한 데는 이유가 있다.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가 급하시면 오셔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가 제일 급한 게 아니라 먼저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 그 어머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더 다니고 싶어요. 더 보내야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애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애랑 얘기를 해보겠다. 영어가 아니라 그냥 진짜 멘토로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뭐가 결핍이었는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빈 구석을 채워주면 그때서야 어떤 학습이든 이론이든 들어가면 먹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해주실 거는 이 아이의 멘토를 찾아주세요. 멘토를 찾아주시고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학습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시작할 게 뭐냐면 우리 초등 6년간 어쨌든 이 아이에게 좋은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이 설명이 끝나고 어머님 머릿속에 아버님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습관이에요. 습관을 들여야지 이 아이가 제가 말했죠. 이 첫걸음이 울림이 돼서 중고 성인까지 간다.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당장 버려야 될 습관이 있어요. 편견과 오해, 나쁜 습관에 대한 왜냐하면 이 먼저 비워야지 좋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견을 제가 버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애들이 알아서 하기를 권하시죠. 자꾸 엄마 와서 붙기보다는 지금 좀 알아서 해봐 좀.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밥 해야 되는데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말하면 어떻게 되죠? 좀 알아서 좀 해. 뭐 이렇게 되죠.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자기주도 학습할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리고 첫 번째 저희 학원 오시면 엄마들이 그래요. 재미있게 학습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데 학습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 성취율에서 재미있게 제가 만들어요.
예. 근데 두 번째 이제 한 달 됐어요. 어머, 얘가 알아서 숙제도 하고 너무 좋아요. 3달 됐어요. 원장님, 네 어머니 왜 땡땡이 무슨 공부 좀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 말 이제 잘 듣거든요. 네? 얘가 영어 숙제는 이제 알아서 척척 하는데 욕심이 생기시는 거죠. 수학은, 국어는 뭐 이러세요. 자기주도 학습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랬죠? 1부터 100까지 소수점 단위로 짝짝짝짝 잘라서 아주 촘촘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학습 동기부여 어제 그리고 그저께도 전화를 받았는데 6학년이에요. 파닉스를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그럼 제가 그러죠. 왜 지금 전화하셨죠? 왜 이제서야 오셨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이사 왔을 때 공부방에서 학원을 확장하게 된 건데 그때부터 보셨대요. 근데 이제는 이제서야 아이 입에서 엄마 나 영어학원 보내줘. 왜? 좀 있으면 중1이잖아요. 못 읽는데요. 근데요 선생님 학교 단원평가는 좀 나와요 점수. 단원평가는요 어렵게 내면 안 돼요. 어렵게 내면 선생님들이 수습해야 되잖아요. 남아야 되고 숙제 가르치고 그래서 쉽게 내요. 모든 과목이. 네, 그래서 초등학교 시험도 없어졌고 그래서 쉽게 나와요. 근데 그걸로 어머님은 끝까지 이제 희망을 갖고 계신 거고 얘 입에서 학원 보내줘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왜? 학습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시키셔야 돼요. 억지로. 그러면 또 이제 고민이 뭐세요? 억지로 시켰다가 애가 튕겨 나가면 어떡해요?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건강한 멘토를 찾아주셔야 돼요. 얘한테 막 그냥 학습량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얘 성향에 맞게 스며들듯이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주시는 게 어머님들이 할 일입니다. 맘카페, 당근, 어떤 정보를 다 동원해서라도 아시겠죠? 지역 상관없이 저희 여기서 30분 오는 데만 30분 되는 거리에 오시는 어머님 계세요. 저는 몰랐어요. 놓고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자매예요. 큰애 작은애 둘 다 85분 85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여기 주차장에 계신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강이는 날도. 예. 그렇게까지 거기서부터 찾아오시는 분 도와오고요. 저 공부할 때는 송도에서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네.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예. 그걸 찾아주시는 거죠. 지역 상관없이. 그 다음에 워라벨이 뭐냐면 애들도 그거 알아요. 불금 개념.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일에 빡세게 돌렸으니 그래 토요일을 놀자. 근데 애가 놀자는 말도 안 했어. 엄마가 갈래? 저기 되게 좋은 카페 생겼대. 갈래? 뭐 사줄까? 저는 여기 와서 조금 충격받았던 게 엄마 사줘 어디 가자 한 말도 안 했는데 엄마들이 먼저 갈래? 사줄까? 전 거기서 조금 놀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에서 결핍이 없어요. 왜? 다 해주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요. 왜? 공부 안 해도 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는데 왜 공부해 내가? 뭐 성취할 게 없어요. 내 욕심이 생겨서 내가 뭘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어느 대학 가서 무슨 직업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워라벨이 이어지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여기 이게 진짜 심각해요. 워라벨, 월요일부터 금요일, 목요일까지 빡세게 돌렸으니까 그래 월수, 수학, 화목, 영어 그래 틈틈이 예체능 했으니 그래 너 토요일, 일요일 쉬어 이래버리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학원 가야 되거든요. 시험 대비 들어간다? 주말에 다 나가야 돼 학원. 그런 애들이 주말에 가서 나 이제 중학교야 이제 고등학생이야 공부해야지라는 마음 들까요? 절대 국어학원은 보통은 주말에 그렇게 학원을 가고요. 평일에는 이게 1대1 오답 노트 종류를 하고 있거든요. 오답 노트를. 그러면 주말에 가는 학원이다? 그럼 얘는 그 학원 자체를 안 다니려고 해요. 예. 나 국어 급한데 학원 안 가요. 왜 학원 안 다녀? 물어보면요. 거기 주말반밖에 없대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주말 당연히 다녀야지. 평소에는 한 과목이고 학교 다니니까 주말에는 2과목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보통 그래요. 다 그래요. 어떤 애는 주말에 3과목 돌리는 애들도 있어요. 주말에 가야 돼서 안 간대요. 그게 왜? 초등학교 때부터 주말에 학습을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학습지 시켜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채점했어요. 틀렸어. 고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써! 읽으면서 써!
몇 번 쓰고 지우고. 근데 얘가 그러면 똑바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쓸데없는 에너지, 쓸데없는 기싸움. 그래서 저는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 근데 학원에서 시키던데요. 학원에서 시키는 거는 애가 해요. 근데 굳이 그걸 열어서 일로 와. 안 되겠네. 또 틀렸네. 앉아. 어디 가니? 앉아. 써. 똑바로 안 써. 너 게임 못하게 한다. 그런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쓰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습 태도.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이래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요즘. 뭐 철컹하시거든요. 우리 다 손 놔버리면 어떡하지? 슬럼프 왔나 봐. 네. 번아웃 왔나 봐. 그래? 그럼 학원 쉬어. 이렇게 돼요. 근데 아니에요. 얘 잠깐 살짝 보시, 제가 관찰 중요하다고 했죠. 관찰했을 때 얘가 공부만 놓고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오는 건 해요. 근데 공부만 안 한다? 슬럼프 온 게 아니라 뭐다? 공부를 하기 싫다예요. 맞아요. 싫다. 이 고개 끄덕이신 분들이 경험하신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학원을 끊을 게 아니라 학습량을 조금만 줄여주세요라고 선생님한테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면, 근데 선생님과 아이가 문제여서 아이가 그 공부를 하기 싫다 하면 당연히 옮기셔야죠. 옮기실 때도 환승학원, 환승연애처럼 갈아타셔야 되겠어요. 한 달만 쉬었다가 가자 하면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고 6개월이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도 그만둘 거 대비해서 다른 거 쓱 갈아타시는 거고, 절대 학원에 그만둘까 그 수업을 스탑 시킨다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줄여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 주세요. 지금 다 애들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개별대로 숙제는 조금씩 달라요. 시험 보는 범위도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어떤 애들은 모르고 몰라요. 자기처럼 다 같이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왜 애들한테 1대1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부족한 암기력. 우리 애가 암기가 많이 부족해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저도 또한 영어 단어 외우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회과학은 되게 좋아했어요. 사회과학은 대표적인 암기 과목이죠. 전 시험 공부할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저 초3 때부터 시험 봤거든요. 그 세대인데 혹시 초등학교 시험 봤던 부모님이 계세요? 그럼 제가 제일 나이가 많네요. 저 초3 때부터 시험 봤고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네요. 그래서 보면 사회과학부터 공부했거든요. 저 언니가 나이가 많아요. 9살, 7살 터울인데 그랬어요. 야, 니네 학교에서 사회과학만 시험 보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사회과학을 좋아했어요. 왜? 암기하는 성취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어 단어는 진짜 못 외웠거든요. 저 대학교 가서도 잘 못 외웠어요. 영문과인데도 단어 외우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알았어요. 부족한 암기력? 복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암기력이 부족해요라는 건 그만큼 복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어머님도 몰라요. 자주 봐라. 잠깐이라도 봐라. 그래서 저는 암기하는 법도 알려줘요. 그리고 수능 시험.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고 3학년인데 벌써 무슨 수능이야. 이 원장님은 공부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딱 오늘 오신 분이 학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토요일로 좀 기존 어머님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둘째, 셋째 보내신다고 어제 진짜 여기가 꽉 차고, 저번 주 한 설명회는 저 밖에까지 책상을 쫙 깔았었어요. 30명 넘게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모이라고 딱 한 게 예비 초1, 딱 앉은 것도 딱 예비 초1, 초3 어머님들. 예. 오늘은 딱 신규, 그리고 저희 학원 안 다니시는 어머님들만 해서 모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제가 할 말이 많았어요. 기존 어머님들은 제가 간담회든 설명회든 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뭐냐,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수능 시험 범위가 몇 학년 교재부터 들어갈까요? 여기서부터 퀴즈였는데, 수능 시험 혹시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에 했을 때, 생각했을 때 보통 수능 시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신은 그렇잖아요. 학교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수능은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생각 전혀 못 하시거든요. 되게 추상적이다. IQ 테스트인가? 그냥 책 많이 읽는 애들이 시험 잘 보나?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수능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범위가 있어요. 근데 어디부터 들어갈 거야? 이거 맞추시면 그 아이 여기 다닐 때 200달러 받을 수 있어요. 200달러 아시죠? 3일 숙제 왕창 잘해가도 저희 10달러 주거든요.
200이면요 얘 진짜 어마어마한 받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나의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퀴즈. 수능 시험 범위 어느 학년부터 적용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뭐 이렇게 말해서 편하게 하셔도 돼요. 모르시. 아 이제 모르셨다. 그 되게 좋아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초3? 중학교. 고1, 고3? 중학교. 여기서부터 이제 정보력이 들어가죠. 혹시 검색 한번 해보셨을까요?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상황 파악이 빠르신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예비 초3, 예비 초1 잘 왔다. 여기 신규 이제 우리 학원 안 다니신 엄마들만 모았다. 여기 전체 조건 깔았죠? 캐치하신 거예요. 아 초3. 이제 아버님은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뭘 공부시켜 나가 아유 땀을 막 싸우지 마 놀아 이러시면 안 되고 어머님 하자는 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왜? 어머님이 정답을 알고 계시거든요. 초3 이거는 제가 정의한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평가원 수능을 내는 교육평가원에서 교평에서 초3부터 고2까지 가리킨 교과서에서 개념 이해와 개념어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 들어가시잖아요. 문제 내러 가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 교과서에서 진짜 이 개념을 배우는지 그거 검사해 주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문제는 교수님들이 내세요. 교수님들 고등학생 모르잖아요. 그리고 국어 비문학. 비문학 되게 어렵죠. 경제 뭐 나오고 환경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그러면 이걸 국어 선생님이 낸다고 할까요? 국어 선생님은 만지지도 않아요. 누가 낸다? 그 전공 교수님이 내세요. 그러면 이 전공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배웠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그걸 선생님들이 보조를 해주시는 거죠. 예. 국어 선생님이 비문학까지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수능 시험 범위는 언제? 초3부터. 그러니까 초3 때부터 배우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 나오는 어휘,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독, 여기서도 오해가 많으시죠? 많이 읽는 거 좋죠. 책 많이 읽혀야죠. 애들 공부 잘하려면. 그러면 다독을 했다 해서 책 많이 읽었다 해서 애가 국어 시험 잘 볼까요? 수능을 잘 볼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몰아주고 깊이 가셔야 돼요. 좁혀주고 깊이. 다독은요 그냥 애를 풀어놓는 거예요. 다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습관 들이기엔 좋죠. 그렇지만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국어와 다독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요. 근데 다독을 하면 책을 많이 읽히면 애가 국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수능을 잘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겨울방학 때부터 국어를 넣을까 다독을 넣을까 제가 그 지금 개인적인 경영 고민이거든요. 거기서 학습 방향을 먼저 제가 설정하고 이걸 뭘 도입을 해야 될지가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라는 게 딱 쓰더라고요. 다독은 많은 책을 여러 번을 읽게 하는 거고 국어는 그야말로 문해력을 찾는다 싶으면 국어학원을 보내셔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이 굉장한 실수를 하시는 게 뭐죠? 많이 읽으면 문해력이 좋아질 거야. 이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주한초에서 얼마 전에 문해력 시험 봤거든요. 아침부터 전화가 장난 아니었어요. 원장님 이거 어떡해요. 근데 그 문해력 시험이요. 그 난독증 검사도 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저도 못해요. 저 그렇게 따지면요. 저 난독증 환자예요. 뭐 60초 만에 50단어를 읽어야 된다? 이건 성인도 하기 힘든 거예요. 예. 원내에 있는 2학년이 정말로 교육청 가서 검사를 받고 난독증 센터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 진짜 그렇게 심각하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니요 전혀 안 그런데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결과 받았다. 어머니 그 시험지 보셨어요? 안 보셨대요. 숫자만 봤대 결과. 그 저도 못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난독증 센터 가서 진짜 검사를 받아보니 아니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가야 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는 게 의무라서 그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다독을 해라. 그래야지 너 책 많이 읽어야지 국어 실력이 향상될 거라는 건 편견과 오해세요. 버리셔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런 편견과 오해를 버리시고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라냐면요. 성장형 인간이 되어라. 초, 중 때 성장형 인간이 돼서 고등학교 때 완성형이 돼서 다른 애들이 힘들어서 포기할 때 이 친구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저를 어떻게 설명할까 항상 고민했을 때 그 지금 원래 다니시는 어머님이 저한테
영어를 스며들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제도 전화 좀 많이 왔는데 제가 분당에서 그리고 대치동에서 가르치고 여기 이사 왔거든요. 근데 그때 초4, 3반 가르쳤던 애들이 오늘 수능 끝나고 오늘 대학교 논술시험 보러 가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응원해주세요. 수능 전날도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저 응원해주세요. 너무 떨려요. 근데 거기다 제가 화이팅! 힘내! 다 잘할 거야! 이런 말 하면 더 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설명회 앞두고 있는데 너무 떨려. 어떡해. 그러니까 저도 오늘 설명회 하고 걔도 논술 시험 오늘 2개를 연달아 본대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나 설명 한 번 하고 나면 진 빠지는데 근데 또 초등학생들이 어디 간지 아세요 오늘? 어디 갔지? 윈치 어디 갔죠? 네, 한자 시험 보러 갔어요. 저는 한자 어휘 엄청 강조하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6년 제가 로드맵 알려드린댔잖아요. 3학년까지는 어휘에 시간을 많이 쓰세요. 어휘라고 했어요. 어휘, 교과서 어휘라는 거죠. 어휘, 그리고 한자, 그리고 영어. 그러니까 언어에 관련된 학습을 1에서 3까지 쏟으세요. 그러면 3학년부터 어떻게 수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초1부터 시키면 더 좋죠. 더 좋죠. 슬슬 시키시고 3, 4 수학은 3학년 때 못 시켰다면 5, 6학년 때 폭풍을 시켜줘도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힘이 되려면 초속이 어떻게 된다? 1, 2, 3은 어휘 잡고 영어 잡고 언어 잡고 4학년부터는 어떻게? 탐독과 몰입 독서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럼 몰입 독서는 또 뭐고 탐독은 뭐야? 완전히 빠져서 그걸 읽게 만드는 거죠. 상상하면서. 근데 그 책이 그럼 많이 읽지 말라더니 뭐야? 도구는 뭐다? 교과서. 교과서를 아주 정확하고 몰입 있게 읽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걸 많이 놓치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정확하게 읽는다고 안 해요. 왜? 이거 읽어봐 하면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봤어요. 다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다 했어요. 이러거든요. 제가 아무리 100번 설명해도 어머님들, 아버님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지금부터 탐독 그리고 몰입 독서를 한번 경험해 볼게요. 네, 선생님 잘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에 대한 예시를 자꾸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학습 방향으로 자꾸 활용시킨다는 점. 근데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제가 펴주세요라고 할 때 할게요. 이럴 때 보통 초등학생들 승관이 박수 3번 시작. 네,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파란색 그 시공 교재만 꺼내 주실게요. 네, 꺼내시고 네, 꺼내실 때 저랑 약속해요. 제가 보는 데만 보는 거예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먼저 여기 첫 페이지 넘기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나오죠. 거기에 잠깐 고개 드시고 보시면 안 돼요. 펴주시면 하면 돼요. 죄송한데 저 학원폰 좀 밑에 보지 마시고요. 도와주시고요. 네. 탐독이라는 건 뭐냐면요. 탐구하는 독서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답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1분을 타이머를 할 거예요. 1분 동안에 1번만 여기 1번만 읽어주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준비 시작. 지도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지도에는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여야 하는 1분 동안 2번, 3번 괜찮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 7대 5만 지도는 실제 거리 5만 cm를 1cm로 줄여야 하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인공 원본 방향 표시를 해주는 방위가 있습니다. 만약 지도에 방위가 없다면 뒤쪽이 보시죠. 또 지도에는 그 표면에 여러 가지 형상의 지도를 간단히 표현하는 기호와 계속 읽어주세요. 아직 20초 남았어요.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끝까지 13초 남았어요. 축적과 방이었다면 이쪽 지도에는
자기가 금방 읽었던 거에 대해서 차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었던 거를 끄집어내는 이게 탐독인 거예요.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입만 읽는 게 아니라 상상하면서 그 내용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기억이 잘 떠오르거든요. 네. 이게 몰입 독서이고 탐독인 거예요. 하시면서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4학년 책에서 2줄 정도가 추가된 게 중1 거거든요. 네. 이게 4학년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너 왜 못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네, 이제 그만. 그리고 다시 1번으로 갈게요. 앞에 거. 이제 지금부터 1분. 다시 잴게요. 준비, 시작. 또 읽어요? 네, 네. 1번이요? 네. 지금은 여기까지 무슨 1번을 다시 읽어주세요. 구성 요소가 원점 지도에는 실질적인 지도상의 주요 나타낸 비율의 축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때 5만 지도는 실제 거리 5만 지도를 페이스타임 지도 주요 나타낸 지도가 여기 도시가 반복한 그대로 그려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에 의미가 없고 위쪽 지도 지도에는 지표면에 여러 가지 상상을 지도에 상상하시면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괄구도와 같은 지점을 선생님 등장했습니다. 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진짜. 네. 12초 나왔습니다. 표면이 여러 가지 현상을 지도에 나타내는 표현은 지표면이 여러 가지 현상을 지도에 그만. 이제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겨주실게요. 네. 자, 이제 한번 써볼까요? 네. 네, 1번 다 보시면 네, 백지화가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직접 그때는 이런 도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제가 만들었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애들이 효정이는 자기한테 시험 문제를 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 노트도 훔쳐간 애가 있었어요. 이게 더 힘든데요? 하셔야 돼요. 준비 아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못하겠으면 왜 못해? 빨리 못한 게 어딨어? 막 이러시면 안 돼. 알았죠, 어머니? 준비 시작. 계속 하셔야 돼요. 자꾸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 왜 못해? 못한 게 어딨어? 다 해. 빨리 안 앉아.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 아이 되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구나. 너도 힘들게 살고 있네. 다 돌려주세요. 다현이 많이 성장하고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 다현이 이렇게 어려운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니. 오. 이게 근데 한 과목만 하나요? 국수사과. 아 그럼요.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미술도 하고 국수사과. 우리 애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 예. 이거 하나도 못 쓰겠는데요? 난 이렇게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부 방법을 그동안 모르셨던 거예요. 충격 많이 받으셨죠. 못 쓰겠어요. 이거 선배. 지금 시간 중. 안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애들 더 잘하거든요. 이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before, after가 있어요. 지금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은 그래서 뭐다? 훈련이다. 학습은 훈련. 어렵고 힘든 훈련이다.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뭘 하냐? 이게 몰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뒤에 보시면 생각 열기 우선 생략하고 6페이지를 보실게요.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이게 평가서거든요. 자습서라고 보시면 돼요. 과목마다. 그럼 여기에 문제가 나와요. 1번에서 여기 노란색은 문제를 쓰는 구간이고요. 문제를 쓰고 나서 10쪽, 자습서에서 10쪽을 펴서 전체적으로 쭉 읽어요. 아이들이. 읽고 나서 이거에 대한 정답을 밑에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필사를 저는 시켜요. 공부에 선생님 공부 방법 딱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진짜 딱 하나. 전교 1등 뭐 학원도 다 하는 방법보다 필사. 필사면 끝이에요. 진짜. 근데 필사를 하면서 뭐 한다? 아까처럼 빈칸을 스스로 만든다? 지금 제가 중학생 애들 영어 수업 끝나고 별개로 봐주는 게 이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공피랑 하니까 너도 공피랑 해 하면 좋죠. 제 말 진짜 잘 들어요 애들. 근데 그 시간이 안 맞거나 수학 걸려서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갖고 와. 자습서 갖고 와. 그 다음에 이거 알려줘요. 방법을 알려주고 너도 스스로 문제 만들어봐. 이렇게 해요.
그럼 자기가 출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그 출제자한테 직접 수업을 듣잖아요. 자기가. 그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수업을 들었을 때 뭐가 중요한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졸질 않아요. 저희 학원은. 그리고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잘하는 아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 방법도 알려줍니다. 꼭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게 처음 들리시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가져가셔서 아이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다 알려주세요. 제가 있잖아요. 멘토가 되셔야 된다. 그럼 알려주셔야지 자기 학습이 되고 아이가 자기 주도적이 되지. 안 알려주고 네가 혼자 해봐. 이러면 애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극단적으로 해답지를 뺏기게 돼요.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 안 알려줬으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먼저 문제를 썼다고 하면 어제는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하시고 1시간 반 걸렸거든요. 오늘은 조금 스피드하게 갈게요. 문제를 다 썼다 싶으면 10쪽을 피시면 여기 자습서 10쪽에 피면 딱 그래요. 애들이 문제 보고 답이 어디 갔더라 막 이게 스케트거든요. 그지 않고 여기 처음부터 제목 다양한 지도 읽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여기 쏙쏙 용어까지 저는 큰 소리로 읽자라고 시켜요. 왜? 그 애들이 제일 많이 빼먹는 게 이게 그림 밑에 있는 글자거든요. 절대 안 봐요. 절대. 근데 그림 밑에 있는 글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글자만 봤을 때 이해가 못했을 것 같으니까 먼저 그림도 보여주고 그림을 또 무슨 말인지 설명도 해주고 도표까지 쓴 거거든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림 생략 밑에 있는 글자 안 봐. 그러니까 중요한 걸 안 본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저는 학습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이 내용보다 먼저 이거부터 시켜요. 옆에 그림하고 글자부터 읽어볼까? 부터 시켜요. 왜? 이게 더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한다? 반대로 공부한다. 그리고 도표 나오면요. 중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떠올려보세요. 도표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복잡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 나올 것 같아요. 넘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거기서 나온다. 내가 선생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다. 애들이 도표 안 보는 거 선생님도 안다. 중요하니까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표와 그림 밑에 있는 글자만 봐도 이 책은 거의 80%다 읽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평생 이상한 방법, 틀린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필사도 하는데 글씨 똑같이 쓰게 제가 만들어요. 네. 정확한 필사, 몰입해서. 그 다음에 어디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자습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끝까지 뭐 개념 이해도 있고요. 뒤에 보면 뭐 단어 평가도 있고요. 심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애들은 단어 평가만 푸는데 저는 끝까지 다 털어요. 무조건. 그날 공부한 거에 대한 거 저기 뒷구석에 있는 문제까지 다 풀어요. 그럼 아이들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문제까지 싹 다 풀어갖고 저한테 와요. 채점해주세요. 근데 너무 귀여운 게 4학년이에요. 남학생인데 채점해주세요 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뒤돌아 있어요. 근데 추천도 뭐해 범아? 그랬거든요.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번아웃 났나 봐. 아니 남학생이 번아웃은 또 어디서 들어서 엄마 나 지쳤어.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난리 나는 거예요. 전화해서. 선생님 범위 그거 빼야 될까 봐요. 이러다가 영어도 안 하면 어떡해요? 이러시길래 어머니 범위 글씨 많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러면 제가 양을 좀 줄여볼게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 앉아서 얘기했어요. 1대1로. 지금 많이 힘들지. 근데 그게 진짜 많이 너가 많이 들어가 생긴 걸까? 아니면 쓰는데 지친 걸까? 했더니 2번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아이의 심리를 파악을 했으니까 정확한 말을 해주면 아이들은 몰라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몰라요는 혼날까봐 몰라요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장님이 선생님이 해결해 준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질문을 많이 해요. 애들이 힘들면 힘들다고 와서 얘기하고 그럼 제가 다 해결해 줘요. 진짜 못해요. 에이스 정말 철저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질문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때문에 그럼 범아 원래 이거 2개씩 해야 되고 한 장 반 써야 되잖아. 우리 그럼 한쪽씩만 할까? 그러면 얘는 와우 이래요. 네 이래요. 근데 계속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시험 잘했다. 너무 잘했어. 그래 이제 가 잘했어. 그러면 한 2주 되잖아요. 선생님 저 그냥 한쪽 더 해볼게.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스며들게 한다고. 스며들기.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4주 과정을 그래서 3주 만에 끝냈어요. 어제는 국어 문법 하는 6학년 애들 있었거든요. 와, 4주 과정이거든요. 2주 만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교재 신청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더니 어머니께 전화드리니까 그냥 진도 상관하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진도 쭉쭉 빼주세요. 국어 문법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 게 지금 시행이 바뀌었어요. 원래 국어 문법은 선택이었거든요. 올해부터 바뀐 게 개정안이 국어 문법은 필수로 수능에 넣자 이걸로 바뀐 거예요. 애들이 점점 뭘 안 한다? 어휘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6학년인데 국어 문법을 시작하는 애가 2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문법, 국어 문법은 고등학생들도 포기하는 과목인데 좀 재밌으니까 한 달 분량을 2주 만에 끝낸 거예요. 그게 된 계기가 저는 암기력에 믿거든요. 뭐냐, 영어 단어를 무지막지하게 외워요. 그 친구들이. 당연히 아시죠? 동의어, 반의어에서 유의어까지. 근데 처음부터 그게 들어가진 않고 단계별대로 가잖아. 근데 지금 거의 고1 단어까지는 마스터링 다 했어요. 동의어, 반의어까지. 그래서 자기들이 몇 개 단어 외우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해놨더니 국어 문법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스며들게. 그리고 지금 학습 방법, 판독과 정독을 몰입 독서를 아셨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엄청 애들이 기다리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말은 뭐다? 저는 제일 제 모토가 되는 말이 있어요. 시스템에 나를 가두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자. 즉 습관을 들이자인데 이제 나쁜 오해들과 편견들은 다 버리셨으니까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성장을 완성하는 습관의 힘. 습관만 잘 들이면 이 친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그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원이 얼마나 찐진심이냐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희 원의 큰 장점이 뭐냐면 마켓데이거든요. 마켓데이와 그리고 달러 보상. 그리고 저희는 숙제하면 달러 주고 발표하면 달러 주고 하는데 근데 그 미비예요. 5달러, 시험 100점 맞아요. 10달러이거든요. 근데 자세가 안 좋으면요. 누적 경고 3번 받으면 100달러 운다. 전액 다. 근데 제가 너 뺏을 거야. 뭐 이게 아니라 직접 갖고 오라고 그래요. 너 달러 지갑 갖고 와. 그럼 애가 주섬주섬 찾아요. 여기 있어요. 아니 너가 직접 세서 나한테 줘. 내가 부들부들 떨려. 100달러, 200달러. 한자 자격증 딴 걸로 해서 100달러 받고 수학경시대 가서 100달러 받고 받아쓰기 해서 10달러 받은 이 누적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 조절 안 해서. 그래서 우는 버릇이 있는 아이를 제가 고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엄청 만족해하세요. 어디 가도 이 고쳐지지 않았다. 버릇들. 그리고 한 명은 5학년인데 그렇게 울었어요. 남학생이. 당연히 첫날 왔을 때 막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울고 막 이 책상을 발로 쾅쾅 치고 막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처음 왔잖아요. 달러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제도도 있어요. 걔가 바닥에 갑자기 여기서 나와서 바닥에서 울길래 저 똑같이 했어요. 제가 원피스 입었는데 저는 무서워서 그랬거든요. 똑같이 했어요. 거울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애가 제가 막 하니까 하면서 양평 봤죠. 그랬더니 애가 뭐야? 왜 그래? 이상하다. 그 다음부터 눈물 쏙. 그리고 3학년 애도 있고요. 2학년 애도 있고 이름만 부르면 우는 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버릇들을 습관을 고쳐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달러 보상을 하면서 주니까. 그리고 초3 남학생들 잡기 진짜 어렵죠. 근데 어떤 어머님이 남자 형제만 있는 어머님이 거기 가. 남자들 진짜 잘 잡아. 대신 보상과 훈계가 아주 뚜렷해. 그래서 그 남자 1학년이거든 지금. 후레나 말고 저기 파크자이 거기서부터 걸어와요. 1학년이. 엄마가 못 데려다 준다 했대요. 근데 와봐서 시간 하고 나서 엄마 내가 혼자 해볼게 해서 진짜 걸어와요. 15분 동안. 저도 걱정되죠. 그래갖고 이렇게 와치를 차고 왔더라고요. 그 엄마도 단번에 온 게 뭐냐면 초3 남자애 잘 자준대. 이 말에 딱 그리고 그 아들 알잖아요. 그 집 아들 어떤지. 근데 학원 가서 천사 말 잘 듣고 순한 양. 그러니까 바로 결제. 네. 왜? 습관을 잘 들인다는 거예요. 보상과 그리고 훈계가 명확하다. 어머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가 뭐 10분 동안 너 이거 한 페이지 풀면 엄마가 놀게 해줄게. 그래서 아이들이 아싸 이러면서 막 풀었어요. 5분 만에 다 푼 거야. 그러면 10분 해서 5분 남았죠. 한 페이지 더 시키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빨리 풀었어. 그러면 더 시켜. 그럼 애들은 알아요. 엄마 거짓말쟁이. 아, 빨리 하면 더 시키는구나. 애들 단번에 알아서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천천히 한다. 그리고 나도 거짓말. 이렇게 맞대응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좋은 습관을 들일 때 첫 번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어휘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왜 그러냐? 어휘와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보다 중요해요.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얘기 안 하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어휘, 한자. 그래서 지금 민채도 다른 반 아이들도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이 오늘 한자 시험 보러 갔고요. 다음 주에 또 보러 가거든요. 왜냐하면 한자 시험 봐서 급수 올리면 제가 100달러씩 줘요. 3일 연장식 숙제해도 10달러인데 이건 10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자 시험을 막 엄청 많이 봐요. 그게 사실 공부시킨 동기부여를 시켰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할 때 얘네들이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수업을 안 들어요. 다 자요. 왜 그럴까 했더니 결국 문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된 거예요. 근데 해설을 들으면 당연히 공식을 외웠으니까 수업 풀어주면 말로 들으니 이해가 되죠. 모든 말들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시험 문제는 글과 문장이다. 아니 글을 보고 문제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해설을 들어서 뭐해요? 시험장에서는 자기가 가서 푸는데 근데 그 문제는 뭘로 돼 있다? 문장은 뭘로 돼 있다? 단어, 어휘가 문제였다 결국은. 그러면 어휘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엄마들은 애들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다른 학원 가자. 올바르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학습 습관만 들여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만 느끼냐? 아니요. 아이들도 그래요. 교과서 왜 어렵니? 물어봤더니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점점 학습 능력이 떨어졌을 때 고민했던 게 본질적으로 어휘를 좀 심어주자. 예. 그래서 어휘 수업을 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휘파람이라고 해서 어휘 수업이 따로 있어요. 보내지 않으시면 집에서 꼭 시켜주세요. 단순해. 그냥 집에서 시키실 때는 저희는 뭐 시험 보고 뭐 하지만 집에서는 그냥 큰 소리로 정확하게 읽으라고 해주세요. 애들이요, 절약하는 생활하자 할 때 절약이잖아요. 그게 절약이라는 단어가 1학년 때 나오거든요.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정략, 전략 이렇게 안 읽고 정략, 종략 이상하게 읽어요. 근데 이상하게 읽으면 다행인데 거기다가 또 그렇게 써요. 근데 틀린지를 모르고 저한테 와서 검사를 받아요. 그럼 저는 틀렸다 하죠. 그럼 애들이 그래요. 왜? 뭐가? 봤더니 그때서 알아요. 나 틀리게 썼네? 그리고 제가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애들이 단어에 대한 그걸 말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잘못 읽었으니 자기한테 그 올바른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정확하게 읽는 거를 훈련을 시켜주세요. 네. 그 다음 또 그래서 이 두레마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어휘가 잡히지 않았는데 국수 사과를 막 넣어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계속 새어나가는 거죠. 촘촘히 이 틈을 메꾸는 건 뭐다? 어휘다. 한자다. 왜 한자까지? 우리나라 말의 80%는 한자어니까. 중학교 애들 정도 되면 저희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좀 있으면 수능 단어로 넘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근면 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당에서 대치동에서 있을 때 애들한테 근면이 뭐야? 그러면 이제 영어로 말하길래 그럼 저는 한 번 더 말을 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근면이란 뜻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애들이 근면? 영어 단어는 알아요. 근데 뜻은 몰라요. 뭐 소면, 냉면, 단면 이런 건가? 그럼 애들이 네 이래요. 야 학교 교실에 그러면 근면 성실, 냉면 성실 이거냐? 물어보면 애들이 그러네?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근면이란 단어를 영어 단어는 아는데 뜻은 몰라요. 이런 심각한 독해를 하는데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한자 강조하죠. 중학생 애들한테 한자 공부 하나도 안 해요. 학교에서 시험 안 보니까. 한자 시험 다 폐지했잖아요. 근데 이번 올해부터 임명요구가 고1 애들 필수 과목으로 한자를 넣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심각하다는 걸 아는 거죠. 고등학교가. 네. 그 다음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제가 한자를 공부해서 급수 따오면 그래서 자꾸 동기부여 주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 매일의 꾸준함.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워라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요일날도 공부시켜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강도? 아니 더 한 문제만 하는데 한 문제. 아니면 뭐 10분? 이 정도만.
저희는 원래에서 이렇게 원내에서 이렇게 숙제 평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되는데 그 예시로 저희 원에서 하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룰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스템. 보면 각 반마다 아이들이 이름이 있고 월마다 숙제가 뭔지 보고 다 체크를 해요. 그럼 일기가 있어요. 일기는 원래 숙제였다가 할 사람은 해. 근데 대신 보상은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이렇게 숙제 체크하고 태도에 대해서도 엄청 자세히 써요. 그리고 안 했다가 다시 했다? 그럼 업로드 언제 됐는지까지도. 제가 이렇게 촘촘하게 해야지 아이들이 그나마 80% 따라와요. 근데 제가 대충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죠. 주변 학원에 채점을 하시는데 틀려도 맞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왜냐면 다른 학원 갔다 온 애들한테 책 갖고 오라거든요. 보면 틀렸는데. 그러면 애들이 꼼꼼할까요? 과연? 절대 안 돼요. 뭐 어느 학원 2년 다녔다, 3년 다녔다 갖고 와요. 근데 글씨도 엉망진창인데 레벨만 계속 올라가요. 저희는요, 파니스 첫 단계부터 첫날부터 글씨 안 예쁘잖아요. 그럼 저는 틀렸다 표시해요. 이게 근데 애들은 되게 무서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달러가 들어가요. 어떻게든 달러 받으려고 썼다 지웠다 해요. 엄청 글씨가 예뻐요. 네. 근데 왜 글씨를 강조하냐? 첫 번째 서술형으로 바뀌어요. 전액이에요. 전 문제가 서술형이에요. 수능도 서술형 들어가요. 지금 6학년부터는 필수. 그러면 글씨를 안 예쁘게 썼어요. 감독관이 봤는데 이상해. 그러면 맞게 써도 또 틀릴 수가 있죠. 남중남고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네. 여기서 일요일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각 일요일날 하면 저는 이제 여기 깨끗하죠. 이제 안 하는 반. 근데 어차피 숙제는 토요일까지였으니까 토요일날 안 해도 제가 일요일날 비워주니 그 전까지 초창기들은 일요일까지 다 있었어요, 숙제가. 근데 여행 가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지 말고 그럼 이 친구들 포기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차라리 일요일날 비자. 엄마도 난리 났어. 왜 일요일날 숙제 없앴냐? 막 이러면서 토요일날 못했으면 금요일날 못했으면 일요일날 할 수 있게 하자. 자꾸 뺏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말고 하게 하자 해서 일요일은 비웠는데 그래서 일요일날 하면 평일에 3일 하면 저희는 10달러거든요. 근데 일요일날 하잖아요. 이게 다 완성하고 일요일날 더하면 20달러를 벌어요. 완전 좋죠. 더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한 명이 시작하잖아요. 다 같이 해요. 학군이 어딨어. 여기만 보내면 여기가 학군이죠. 한자 시험도 그 반 애들 우르르 가서 봐요. 수학학원도요. 이번에 다 같이. 그 민채가 1학년이에요. 수학 공부방 보냈거든요. 그 원장님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애가 55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공부를 해?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얘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딱 한마디. 이한 씨가요. 다 설명. 다른 공방에서는요. 그러셨대. 너도 이한 씨 다녔니? 애가 손 들고 가만히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왜? 질문이 있어서요. 그럼 말하지 왜? 이한 씨는 이렇게 해요. 질문 있으면 애들 손 들고 이렇게 기다리거든요. 순서를. 왜 중고등학교만 말하면요. 이게 솔직히 들리지도 않고 애들이 나 먼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런 게 나쁜 습관이 들기 때문에 저는 손 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중학교까지 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저희는 모든 게 다 매일매일 그리고 복습의 필요성,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습을 어떻게 하냐 단톡방에다가 숙제 올리고 그날 공부해야 될 그 영상을 2개를 올려줘요. 근데 6학년은 이제 많이 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서 올려요. 근데 6학년을 제외한 저희 5, 6학년 반을 제외한 4학년 반까지도 영상이 올라가요. 수업 때 찍어요. 수업 때 했던 내용 그대로 5분 분량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한다? 복습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면서 따라하면서 그때 수업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몰입이 되죠. 근데 이때도 영상을 찍을 때 애들이 움직이거나 딴짓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숙제한 게 안 한 거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숙제에 대한 검토가 엄청 깐깐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5분 따라할 동안은 집중.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누적이 되다 보니까 원서 끝나기도 전에 전체 원서를 다 외워서 애들이 체화가 돼요. 그리고 평소에도 노래 부르듯이 샤워하다가도 영어로 원서를 말하고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영상 숙제 없고 이 숙제만 나가잖아요.
엄마 이거 뭐야? 읽어줘. 엄마 이거 어떻게 읽어? 엄마도 몰라. 엄마 왜 몰라? 이러면서 엄마 과제가 돼요. 초반에야 좀 해줄 수 있죠. 근데 지나면 엄마도 버겁죠. 그럼 애하고 싸워요. 아니 학원 보냈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 학원 제대로 안 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도 애들한테 중요하지만 그 엄마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 엄마 숙제 만들지 말자라는 취지에 제가 이걸 영상 숙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 동기부여.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되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 즉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은 시험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단원평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조금 어려운 시험을 이 친구가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중고등학교 가면 힘들어져, 어려워져 이러면 애들은 몰라요.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원내에서 1년에 2번 말하기 대회를 하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아침 9시 시작해서요.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참가자가 많아서 저녁 8시 끝나요. 여름에는 빨리 끝나는 게 6시, 7시. 그리고 통번역 대회도 나가거든요. 그 대회도 집에서 데려가요. 예, 그래서 통번역 시험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 시험 준비를 다른 학원은 어떻게 하시냐면 몇 명 잘하는 애들 픽해서 걔네만 나가요. 걔네만 특강으로 몰아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게 싫거든요. 어떻게 하냐? 안 나간 애들도 똑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힘드시죠. 특히 이제 정혜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왜 그러냐? 안 하는 애들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다음 기회에 나갈 수 있다. 라는 그 불씨를 계속 동기부여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상장을 받으면요. 저희 2번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장 줄 때도 그냥 얘한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애들 다 불러요. 다 불러서 다 앉혀요. 그 앞에서 상장 주고 목걸이 걸어주고 잘했다 토닥토닥 해주고 박수 막 이러면서 제가 울컥해요. 진짜 울컥. 근데 참고 막.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애들이 막 그냥 남의 일까 생각 안 하죠. 엄청 축하하죠. 이게 이 다음 해에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나갔어요. 왜? 같이 연습했잖아요. 그럼 나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애들이 자세가 너무 좋은 게, 애들한테 감동한다니까요. 상 받은 애도 나가고 싶잖아요. 한 번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솔직히, 보컬 선생님 저도 인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만큼밖에 못 해줄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양보해요. 난 나가봤으니까 안 나가면 누구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경쟁이 아닌 우리 같이 팀이야 라는 걸 자꾸 심어주거든요. 왜냐면 이게 학군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 자꾸 공부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 대회 당일날 생중계가 유튜브로 생중계가 돼요. 그러면 몇 시에 그 반에 친구들이 나갑니다를 공지를 싹 해요. 그러면 애들이 유튜브 TV에 딱 연결해가지고 월드컵처럼 막 응원을 해요. 응원하는 메시지, 사진, 영상, 각톡방이 난리가 나요. 그러면 막 누구야 화이팅 잘했어 막 이래요. 근데 그걸 했잖아요. 자기가 단추창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 대회 때 어떻게 됐어? 그 아이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각 어머님들한테 공지를 드리고 2월 말에 이제 대회가 나가죠. 근데 지금 점점 인원이 많아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손이 안 가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 덕분에 우수 지도상도 받았죠. 선생님과 아이들 덕분이에요, 진짜. 네. 그 다음 공부 정설 및 멘탈 많이 잡아주세요. 애들한테 왜 못해, 왜 안 했어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근데 과잉 칭찬은 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원에 보내고 나서는 항상 엄마들이 그래요. 자세가 바뀌었다. 아이들이 숙제를 스스로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중2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정말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연락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한 번 보내면 진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매번 많이 보내주시고 감사하다. 애가 사춘기인데 엄마 아빠도 못 잡는데 선생님한테는 꼭 한다. 그리고 좀 좋은 학습 태도를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학원 가서 선생님 설명만 이렇게 듣고 오잖아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중에는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돼요. 저희는 항상 수업 때 선생님이 제일 말하지 않아요. 애들이 제일 많이 말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발표도 많이 하고 선생님은 그냥 가드만 해줘요.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가이드. 근데 여기가 지금 수업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1번 교실이에요.
1번 교실에 제가 수업을 안 듣고 뭐 하냐면 웨이팅. 지금 이 아이들이 수업 들으려고 미리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30분 전 막 이렇게 5분 전에 와도 되잖아요. 지각했다고 난리 나요. 네, 그래서 지금 6학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6학년, 5학년, 5, 6학년 반에 지금 학부모님 계셔서 제가 거짓말 못해요. 그죠? 네. 어제는 여기는 다 원에 다니시는 어머님 쫙 앉으시고 이쪽에는 쫙 신규 이제 하시는 어머님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하면 속으로 웃기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 못해요. 지금 다 이게 수업 들으려고 다 애들이 같은 반 애들 있지만 다른 반도 있거든요. 기다리면서 책 펴서 자기가 읽는 거예요. 피해주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떠들면 안 된다 해서 이것도 문 열어놔요. 항상. 근데 알아서 해요. 근데 그 뒷타임은 또 뭐 하냐면 여기서 영상 숙제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자기가 자꾸 자니까 남아서 해도 돼요? 오케이. 여기서 영상 숙제하고 있는데 6학년 애들이 여기서 또 단어 외우고 있어요. 아, 시끄러워 이러지도 않아요. 그럼 쟤 숙제하는구나. 그럼 우리 거 하자. 각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테스트실은 하나 만든 게 그 정혜쌤 아이들 영상 촬영해야 되고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사실 고등학생들이 저기 1대 독서실 문 같다고 해가지고 저기 와서 공부해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시험 기간에는 뭐 3시간 일찍 오는 애들도 있고요. 2시간 일찍 오는 애들도 있어요. 알아서 자습해요. 이렇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 네, 여기 진로미 탐색하는 방법 좀 아셔야 되는데 사진 한번 찍어 가시겠어요? 여기는 무료예요. 근데 지역구 내에 진로 탐색,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아이들이 직업 탐색을 할 수 있게 정보를 굉장히 잘 주거든요.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 그리고 진로 적성 검사도 할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꿈이 없다 하면 한 번이라도 생각했던 애들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 결론은 학생은 주체자가 돼야 된다. 선생님은 멘토 역할, 학부모님은 컨설턴트나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잔소리는 제가 할 거예요. 왜? 제 말 잘 들으니까.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멘토 역할 해주시고 괜찮아 우리도 그렇게 힘들었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애들 시험 보는 모습. 1학년 반, A반이거든요. 1학년도 2학년도 있는데 시험 보는 도중에 자 시험지 거둘 거야 눈 감아 애들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여쭤봤지 이거 올려도 돼야 돼. 고마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학년 반 라이팅 들어간 반 라이팅에서도 지금 문법 수준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준이에요. 네. 믿기지 않으시죠? 근데 라이팅이 시작한 지 얘네가 올해 2월 시작됐거든요. 올해 2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중1 그리고 저기 오시면서 보셨지만 그 복도에 저희 영화하고 포스터라고 만들기 대회를 했거든요. 그 라이팅 쓴 게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이거 잠시만 내리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첫 번째 저는 파닉스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네. 파닉스 첫 달부터 저는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한 3개월 차 들어갔을 때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저희 QR코드 안 쓰고 선생님들이 원어민 발음을 해주세요. 그럼 애들이요. 그거를 스펠링도 쓰고 뜻도 쓰는 거예요. 근데 글씨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 어이, 받침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다니면 한글이 많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누적해서 시험을 봐요. 이번 단계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갈수록 누적을 시켜요. 단어가 개수가 32개죠. 끝까지 합치면 60개가 넘어가요. 근데 애들 다 해요. 이 시험을 한 5분이면 다 봐요. 네. 그만큼 누적해서 까먹지 않게 보고 그 다음에 잘 본 애들만 제가 올린 거 같죠? 아니 한 반이에요. 한 반. 상향 조정이 되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월말 테스트는 신규 반도 무조건 봐요. 첫 달 끝나면 무조건. 그리고 못 봤다? 보강. 항상 애들이 있어요. 몇 점부터는 보강이다, 제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시험당 코멘트 달고 하시는데 이 뒤에 계신 정학생께서 너무 아이들에게 진짜 아이들을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쓸 말이 없죠. 잘했어요 정도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집에 가져가서까지 하세요. 제가 말리죠. 하지 마시라고. 저는 사인만 하거든요, 솔직히. 평소에
제가 전화 드리고 막 카톡 많이 드리니까 강원쌤 이렇게 진심이시죠. 그러면 어머님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내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아이, 제가 말씀드려요. 어머님들한테 우리 아이에 대한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한 편지 써주세요. 아이들은 칭찬. 이거 애들이 이걸요 계속 읽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다음 이렇게 어떤 아이 하나도 이렇게 놓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보고 이렇게까지. 왜냐면 2반이 지금 총2인데 에세이를 써요. 에세이. 이게 중학교 지금 수행평가, 고등학교 수행평가 수준이거든요. 주제 주고 문법 주고 너 이거 문장 써봐. 어디까지 썼어요? 얘 여기까지 썼어요. 쓸말 너무 많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앞에 보시면 문법에 관련된 장문, 저희 장문만 가르쳐요. 장문. 그러니까 파닉스 끝나면 무조건 장문. 근데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많이 안 틀린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수가 깎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깎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플로우. 글의 흐름까지 전개를 할 때 말이 되게 나는 쥐다, 너도 쥐다, 나는 행복해. 근데 갑자기 그는 행복해 이상한 그가 튀어나와요. 막. 그거를 지금부터 잡아요. 저희는 1-4단계부터 잡아요. 6학년 애들이 진짜 잘 쓰거든요. 너무 잘 써요. 그걸 제가 이 교재 그 500명 들어가 있는 원장님 방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그 커뮤니티는요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픽하세요. 학원 딱 보시고 저기 학원이 좀 잘 되네? 아니면 좀 괜찮은 원장님이네? 하면 콜이 와요. 여기 커뮤 있는데 오실래요? 비번 알려드릴게요. 저도 픽 당한 거거든요. 거기에 6학년 걸 또 찍었어. 보냈어요. 5, 6학년 반. 여기 학원 탐방 오신다고. 진짜요. 대치동에서도 저희랑 교재 똑같은 거 쓰시는데 그분이 전화 오셔서 이런 아웃풋이 안 나온대요. 저보고 어떻게 하냐고. 복습하고 숙제 내주고 그밖에 없어요. 못 쓰면 못 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초안을 주네요. 아니 저 초안 안 줘요. 그냥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채점을 어떻게 한다? 꼼꼼히. 선생님 보시죠. 코멘트. 이거 감격한 어머님들이 편지 써주시고 막 그래요. 네. 아이도 편지 쓰고. 이게 저희 한두 명만 아니라 이번에 22명이 독감 때문에 결석해서 23명이 봤는데 선생님께서 다 일일이 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처음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가야 된다. 내가 그랬어. 어머님들도 다 그러세요. 아이에 대해서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져서 좋다. 지금처럼 꾸준히 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처럼 꾸준히 하는 모습. 꾸준히가 어떻게 돼요? 계속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 장난 아니죠. 애가 눈물 글썽인데요. 근데 제가 이날 단톡방에 뭘 공지했는지 아세요? 애들 시험 결과 나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이렇게 고생했어요. 이런 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엄마가 뭘 하잖아? 나한테 얘기해. 내가 엄마 히어로가 될게. 너네 다 막아줄게. 이랬더니 애들이 우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는 다시 복습. 알아요, 애들도. 다음 달에 또 똑같은 거 배운다는 거. 똑같은 책으로 배워요. 대신에 다른 시험 더 얹어주죠. 그럼 애들은 더 받아들여요. 그거를. 똑같은 거 여러 번 반복한다? 다른 애들은 왜 또 풀어요? 솔직히 틀린 거 다시 푸는 거 쉽지 않잖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애들은 근데 틀린 것부터 해요. 네. 왜? 선생님이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제일 많은 코멘트가 뭐냐면 지금처럼 꾸준하게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어. 지금처럼만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 장난 아니시죠? 근데 진짜 찐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쓸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 정도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렇게까지 아이가 편지까지 써온 거예요. 여기서도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냥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에게 주는 편지, 우리에게 주는 편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님들한테 채점하시는 정학생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선생님에게 한 줄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격려 말씀이 진짜 한 줄 고맙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진짜 날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럼 더 일 열심히 해요. 너네 잘한다 해줘야지 더 열심히 하거든요. 애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거 제가 몇몇 분만 추린 게 아니라 다 올린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5, 6학년 반 점수가 빨간 게 많은데요? 아니, 점수 보세요. 여기 점수 저희 진짜 혹독하게 주거든요.
제가 정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채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왜냐하면 대학원 때 수시 정시 오는 애들 논술부터 감독 들어가서 알아서 채점 기준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선생님들 더 내몬가세요. 저는 가르치면 1점을 더 주고 싶어서 막 어떻게든 막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진짜 AI예요. 딱딱딱. 근데 그런 선생님한테 95점 받았다? 이건 진짜 잘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코멘트 놓치지 않으시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 더 좋겠어. 와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쉽지 않은데 학습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이렇게 97 이게 지금 얘네들이 라이팅 들어간 게 1년이 아니에요. 1년 후에 성과가 아니에요. 올해부터 했어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저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80점만 나와도요. 이건 웬만한 중학교 가서 만점 나와요. 서술형. 에세이, 뭐 수행평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초등학생. 그래서 관리를 어느 정도 꼼꼼히 하냐면 각 과마다 밴드가 있고 거기에서 올리죠. 네. 지금 시간이 너무 간과돼서 제가 어머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신입 선생님이 따라왔어요. 저희 하는 것 중에 애가 주인공이 돼야지 공부 습관, 좋은 습관이 들린다 했잖아요. 그 중에 과제가 투비 티처스. 그러니까 6학년 애들은 여기 나와서 하고요. 네. 다른 학년들은 제가 보통 집에서 해와라, 과제를 해와라, 엄마 아빠한테 설명해봐 많이 시키거든요. 이번에 진도가 많이 빨라져서 한번 학교에서 여기 학원에서 해봤어요. 애들 꿈이 영어학원 선생님 되는 거예요. 우리 학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선생님 수업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서 써줘요. 알았죠? 네. 내가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계약한단 말이야. 새로 선생님 왔으니까 너네가 시험 들어가야 돼. 너네 잘 봐. 알았지? 박수! 나는 아이 주인공. 나는 아이 주인공. 동작 wait for. 동작 wait for. 대상 my friend. 대상 my friend. 주인공 your friend. 주인공 your friend. 그래서 삼형식 문장까지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개념 중학교 1학년 와서 배울 영어니까 애들이 체화가 돼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남쌤 이할시학원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에요. 박수. 이 친구는 자기가 직접 쓰기까지 하는 거예요. 교실. 여기서 동작은 물론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하면 달린다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저희는 주어를 주인공이라고 할게요. 네, 동사를 동작. 스님이 말해보세요. 읽을 거예요. 질문도 알아서. 시킨 거 아니고. 저희 수업 때 이런 식이거든요. 질문해. 그 돼지들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본 써줘요? 이러시더라고요. 없어요. 그냥 애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수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단수, 복수 아시죠? 좀 3이에요, 그냥. 라이팅 들어간 게 올해. 그러니까 10개월도 안 됐어요. 단수 복수 개념. S가 안 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복수는 여러 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해야겠죠? 이렇게만 잘해준다면. 네. 제가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제자들을 제 조교로 써요. 초1 아나운서 버전을 쓴 건데 이거는 이 친구가 타이핑까지 했어요. 소리가 저희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와도요 한 달 이내에 영타 치게 해요. 듣고 단어 쓰기, 듣고 문장 쓰기까지 해요. 영타로. 근데 한글이야 뭐 쉽죠. 근데 이제 정희 선생님 따님이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감독했어요. 밤 12시에 걸리는 거죠 저한테. 그리고 이 대본도 진짜 PC에서 한글 타이핑 해가지고 외워서 이렇게 찍었다고. 근데 이때가 민치가 독감 걸려서 학원을 안 나올 때인데 숙제는 계속해서 했고. 그래서 민치도 마찬가지로 유치부 때 저랑 했다가 제가 유치부 정리하면서 선생님께 그랬어요. 지금 빨리 한글 가르쳐라. 아니 한글 다 깼는데요? 아니 더 탄탄하게. 그리고 영어 배울 때가 아니라 지금 7세니까 아소비 빨리 보내라 해서 바로 보내주시고 한자 하세요 와서 한자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내년 3월 때 들어오거든요. 뭐 이제 하라는 대로는 쭉쭉 좀 한다고. 그래서 어휘, 민채가 어휘도 하고 있어요. 입술 뒤에
웬만한 선생님보다 정확하게 파닉스를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 집에 과제로 트위치체스인데 선생님이 개발하거나 엄마 아빠 가르쳐줘 이렇게 된 거예요. 질문해 주세요. 그의 선생님인데 왜 시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의를 히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배워가지고 히는 그는이고 정확하게 히는 알았죠. 그인. 아, 차이가 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숙제가 나가요. 해보라고. 고양이들은 주인공. 진짜 알아야지 말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한번 선생님 돼서 엄마 아빠한테 가르쳐봐. 동생 앉혀놓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시사 플러스 명사 전체 다 합치면 the pass run the 이제 tree 얼굴이 나오게 찍어야 돼요. 마신다 지금 눈은 되게 졸려요. 근데 동작 숙제는 하고 자야 되니까. 계산 합치면 the happy baby drinks water.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엄마 옆에서 하고 있어요. 왜 어른 안 붙일까요? 눈빛으로 왜 말해? 빨리 말하란 말이야. 내가 가르쳤잖아. 물은 못 세요? 물은 못 세요? 애들이 뭐하러 이렇게 만나요. 물을 못 쓴다고. 그는 돼요. 그 물은 돼요. 뭐 관사 개념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새로운 선생님 이 친구는 1학년, 나머지는 2학년. 1학년 애가 장문을 거의 다 붙인다고. 어제 오셨는데 어머니 여기가 있었거든요. 엄청 소극적이에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눈을 바로 찾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카카오 채널로 연락 오셨는데 우리는 이거를 경험을 누구 한 명,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애들이 더 혼나고 싶어요. 이 영상은 저희 원서 수업 끝나면 이제 한 달 수업 커리큘럼 끝났을 때 꼭 찍어요. 이런 애들이 체화가 됐으니까 책을 안 보고 말하는 거. 근데 그림은 보여줘요. What they do? Monkeys ride and monkeys skate. 그림 보냐고 눈은 여기가 있고 This one does the 뒤에서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손 야, 니디야 이렇게 너야 너 이렇게. monkeys crow. I hope. 이걸 성장일기처럼 계속 누적해서 갖고 계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제가 보내드리면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동생이 먼저 왔고 나중에 언니가 다시 오는 케이스예요. 보통 언니가 오고 동생이 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Monkey see, monkey do. Can you do what? 그림을 안 보여주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빠져도 괜찮다는데 애들이 싫어해요. 다 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림은 보여줘요. 넘기는 소리가 그 그림을 보여주는 소리고 글자는 다 가려요. Figure 8. 안녕하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아이도 발음이 이상한 건 없어요. 다 똑같이 잘해요. 다 잘해요. 너무. Monkey see, monkey do. Can you do what they do too? Monkeys run. 그러니까 다 아이들이 모두 다 상향 조정이 되는 거죠. This one does the figure 8. 그래서 저희는 겨울에 이제 여름에 말하기 배 나가는데 거의 500명. 그러니까 아침 시작하면 거의 저녁 6시, 8시까지. Very slowly to the other side. 이 친구는 사실 한글도 잘 못 배우고 왔어요. I really do understand that. 근데 이제 오면 1학년 때 왔을 때 한글도 잘 몰랐는데 와서 진짜 엄청 지금은 뭐 엄마랑 그냥 영어 문장만 서로 말한대. 그리고 요한이. 요한이는 어머님이 그냥 선생님 가서 키우세요. 가져가서 키우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나왔을 때 몇 명 하고 얘한테 아들 왜요? 그러면 와요. 왜 엄마 말 안 들어? 막 이러면 나 숙제 다 하고 발표도 잘했는데 이래요. 아니 나 말고 너네 친엄마 엄마 말 왜 안 들어? 엄마가 톡 이만큼 왔어. 아들이라고 부르네.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가 아들이 아니라 잘하자고. 아들 159번 나와주세요. 수진. 이 친구는 1학년 때 제가 처음 열 때부터 왔던 친구인데 그때 진짜 얼굴이 키가 여기였어요. 엉덩이 달 정도로. 제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있고 막 있는데 지금 막 이만큼 하고.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이런 거예요.
선생님 죽어서도 천당에서 ERC 차리세요 이러는 거였어요. 왜 자기가 끌어올게. And the government while in our study. 네, 2번 그래서 나와주세요. 이게 전국구라는 4학년에 처음 왔죠. 4학년 때 처음 왔는데 그때 저한테 ABC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이렇게 잠재력이 커요. 지금 5, 6학년 반에 있는데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 코로나 때 진짜 생중계로 기자들이 했던 연설 그거를 얘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더 어렵죠. US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ed a speech promising a Oval Office this week. 2년 전에 ABC였던 애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이만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이 친구는 코딩과 수학은 되게 잘하는데 언어적에서 좀 검사를 받을 정도로 말을 안 했던. 그래서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어머님이 좀 많이 힘들 거다. 애 가르칠 때 말도 안 하고 한국증도 있고 좀 많이 멘탈이 약해서 많이 힘들고 사실 그런 진단도 받았다 했을 때 제가 어머니 얘가 언어적 떨어지면 코딩과 수학을 어떻게 중학생하고 해요? 코딩 대회 나와서 고등학생 이기네요. 절대 아니다. 얘는 그만큼 생각이 많고 철두철미한 애다. 정답이 아닌 말을 하지 않는 애다. 그랬더니 자기도 뭐라도 애 성향을 알겠어 해서 고맙다. 사실 이 친구는 상을 바라고 내보내지 않았고 이 친구를 좀 더 적극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냈는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상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각오하시고 그래도 나는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4학년 대표로 대상을 받았어요. 엄마랑 저랑 손잡고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어떡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 성장형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꼭 저희 학원에 안 보내셔도 어머님들이 이런 기회를 좀 찾아서 해주시고 찾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보내세요. 논스톱으로 제가 서비스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가 초등학생 애들 수학 공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생님께 전문가 선생님께 인터뷰를 했어요. 좀 조언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선생님은 3학년을 받아서 평범한 3학년을 과학고나 영재고 보낼 정도로 정말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한번 짧게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PS학원 원장입니다. 초등학교 부모님들을 위해서 수학교육에 대한 간편 설명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동영상 먼저 잠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우등생 만들어질까요? 원래 붙어 있는 걸까요? 궁금해하시는데 아이들 수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즐거움을 주는 것일 거고요.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제 발전되게 실력을 완성해서 입시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기본 공부를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매우 포인트입니다.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공부를 기반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추후에는 어려운 수학까지 진입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완벽하고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학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칠지 로드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수학이 기초 단계가 있습니다. 이 기초 단계는 연산이고요. 연산은 수학을 위해서 필수 단계이고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연산이 잘 되어야만 그 다음에 교과와 이제 심화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산이 잘 되어야만 교과 응용 심화도 다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사고력은 어떨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식이 사고력 많이 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하죠. 이 부분도 수학에 도움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고요. 초등학교 한 1학년까지부터 많이 하시고 학군제에서는 2학년 정도 되면 교과를 넘어가십니다. 연산만 시키시면 안 돼요. 연산 시켰으면 거기다 기본 심화 응용까지 꼭 3단계를 밟고 다음 단계를 가셔야 돼요. 시작해야 되고요. 3학년, 4학년 교과 이제 중고등학교랑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챕터가 똑같아요. 4, 5, 6학년 수학 그 목차가요. 중학교 거랑 똑같고요. 중3 목차가 고등학교 거랑 똑같아요. 1, 2학년 그럼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문의 주시는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본 단계가 잘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응용이랑 심화 이런 부분 잘 가지 않겠습니까?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매우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3학년이 6학년 거고요. 6학년들이 미적분 고2, 3 우리가 그런 애들과 우리 아이들이 경쟁해서 대학을 가요. 학년별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근데 대치동 선생님 아니시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에 계시지만 거기서 그만큼 퀄리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잘 채우셔야 되고요. 2학년 때는 사고력을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하면 좀 좋고, 기획하는 게 이 선생님과의 협업을 좀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생각하세요. 아드님이 최선 다하고 있는데 전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차근차근 지도해 주시고 너무 개념만 풀리지 마시고요. 조금씩 단계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만 풀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주시면 아이들이 조금씩 생각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아까 100번 말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수학 인생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골든타임이고 초3에서 실제적으로 초4까지 많은 부분을 분석시킬 수 있는 시기고요.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전투적으로 어쨌든 응용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응용을 왜 해야 하냐면요. 우리 수능 문제 분석해보면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수능 쉽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연산한다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니고요. 킬러문항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거 조금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려면 응용까지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험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부터는 본격적인 심화를 달리기 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좋은 시스템을 짜주면 더욱 시너지가 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기에 생각하는 문제를 많이 푼 아이들은 4학년, 3학년부터는 어쨌거나 선행학습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5학년에 선행을 많이 하고 6학년 때까지 역시 선행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선행이 중요하지만 이때 가장 포인트는 선행만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응용까지 할 수 있다면 심화까지 꼭 같이 병행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 이제 학년별로 이제 어떻게 중요하나 이렇게 보시면 연산 사고력 중요하고 저학년 되고요. 교과는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시작하고요. 3학년 되면 이제 응용하면 좋습니다. 응용부터 시작을 하는데 3, 4학년에 응용 시간을 조금씩 접하는 게 좋고 4학년 중하반기부터는 이제 6학년 거까지 선행을 한 번씩 해보면 좋습니다. 그럼 5학년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6학년 진학하게 되면 6학년 시작하면서 늦어도 중학교 거를 조금씩 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거 하더라도 현행에 대한 응용 시간은 반드시 어머니들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말 짧지만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진짜 많이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근데 지금 이 느낌만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이 QR코드 찍으시고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다가 우선 아이 이름과 학년 써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해 주실 때 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죠? 습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정리해서 저한테 이제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시고 제가 아이 학년과 어머님 전화번호 정도를 알아야지 반이 개설될 때 언제부터 등록 받습니다 연락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아이 학년 이름 그리고 어머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설명회 동안 선생님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느꼈던 점 간략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 초3 2학년 반은요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반 있거든요. 딱 한 달 된 거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2분이 등록 바로 하셨고 그 다음에 인원은 전 8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3자리 정도?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해야지 하면 그 반은 계속 진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맞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신규 개설될 때까지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원에서는 신규 개설을 빨리빨리 하지 않아요. 왜냐 기존에 있던 반이 탄탄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다 저는 신규 반 하거든요. 6월에 개설된
반이 자리가 잡혀서 이제 개설한 거예요, 한 반을. 그런 다음에 언제? 3월에. 이런 식으로 좀 길어요. 한 반이 개설되기까지가. 그래서 저희는 다른 아시는 분들은 특히 형제를 보내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스타터처럼 이렇게 준비 땅 하면 막 달려서 등록하시죠. 그래서 카카오 채널에 아이 이름, 그리고 학년, 그리고 어머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기 설명회에서 느끼셨던 거 간략하게 메시지 써주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로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제가 용량이 너무 차지해서 한 번씩 다 리셋하거든요. 그럼 다 없어져요, 메시지가. 그리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사실은 다른 문자에 이렇게 밀려서 잘 못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카카오 채널을 개설한 이유는 사실 저는 전화번호 저장 자체를 원내 어머님들 것만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사건 하신 분들은 저장을 못하고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은 한번 입력해놓으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개설했고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 시간 내셔서 어디 가셔야 된다는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으셔도 가셔도 괜찮아요. 저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가셔도 되고 개별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네, 너무 오래 걸리죠. 죄송해요. 아, 데리고 오시지. 좀 그럴까봐. 아니 괜찮아요. 다음에 무슨 꼭 데리고 오시죠. 넷째가 많이 오르네요. 101주 지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가방을 챙겨.